안녕하세요. 용인에서 ICF로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지은 IB입니다. 오늘은 ICF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짧게 준비를 했는데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CF라는 것은 인슐레이티드 콘크리트 폼이라는 그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콘크리트를 채워서 시공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단열재와 단열재는 각각 한쪽 면은 내단열이 되겠고 한쪽 면은 외단열이 되겠습니다. 이를 국내에서는 양단열 공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EPS 판에 요 까만 플라스틱이 웹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웹으로 연결을 해서 이쪽에 있는 그 제품처럼 하나의 블럭을 만들어서 요 블럭을 차곡차곡 쌓아서 연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벽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요 블럭을 연결된 블럭을 그 쌓은 뒤에는 웹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톱니처럼 그 모양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철근을 딱 끼우면 됩니다. 요 철근을 여기다 배근을 하고 수평근을 배근을 하고 그다음에 요 중간중간에 이제 수직근을 배근을 해서 철근 배근을 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붓게 되는 그런 공정을 거치는데 이 벽체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을 때는 완벽하게 내벽면이 EPS 단열재로 둘러싸이고 또 콘크리트 바깥쪽 면도 완벽하게 EPS 단열재로 둘러싸여서 내단열과 외단열을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만드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공법의 장점은 제가 이 블록을 구매한 빌드블럭사의 그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인데 첫 번째 있는 어느 정도 불을 지연시킨다는 이런 얘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 있는 그 에너지 효율 약 58% 정도의 에너지 효율이 여기서는 이제 목조주택 비교해서 그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요. 일단 58% 정도 더 좋은 그 열저항 값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음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EPS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 그 성능을 보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인 그런 단열 성능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것은 그 여러 가지 단계,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푸집을 세우고 거기에 철근을 배근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붓고 내단열하고 외단열하고 이런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전체 공정을 블럭을 쌓고 철근 배근하고 콘크리트 붓고 요렇게 간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인건비와 공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메이커의 이야기보다는 인공지능이 보는 ICF 공법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글 바드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효율성이 ICF 벽은 단열성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열저항값 R 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내화성, 차음성, 그다음에 내구성, 건축비 절감, 그다음에 공기 단축,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특히 건축비를 절감하는 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단열과 외단열이 빈틈없이 기밀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열교가 없는 방식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단열성이 뛰어나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인공지능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코파일럿을 검색을 해보면은 내용은 유사합니다. 열 효율이 뛰어나고 에너지 절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유로폼 같은 거푸집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시공이 간단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습기와 소음에 강하고 소음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아무래도 콘크리트 주택이다 보니까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견고하고, 콘크리트다 보니까 뭐 방화성, 방습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그 견해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EPS이다 보니까 EPS는 한번 불이 붙으면은 그냥 확 번지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큰 장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ICF 공법은 패시브 하우스 공법의 일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 효율로만 따진다면은 패시브 하우스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상당히 충족시켜주는 그런 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 제가 여기다 요약은 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장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미국에서는 총알을 잘 막아준다, 방탄성이 있다 하는 그런 면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아무래도 총기 보급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달리 그런 면에 있어서 총알을 막아주는, 외부에서 총으로 누군가가 집 안에 사람을 저격을 했을 때 막아주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ICF 벽체 구성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종 벽체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외장재, 제일 바깥쪽에 외장재가 있겠고, 안쪽에 EPS 단열재, 이것이 이제 외단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사이에는 내단열과 외단열을 잡아주는 웹이 있겠고, 콘크리트 안에는 역시 이제 철근을 배근한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또 하나의 EPS 폼, 이렇게 해서 내단열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블록의 종류는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로 된 블록, 이거는 이제 일자로 된 벽체를 구성할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너에 뭐 인코너든 아웃코너든 동일한 제품을 쓰는데, 뒤집어서 쓰면 인코너, 제대로 쓰면 아웃코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코너를 쓰는 게 있겠고, 그다음에 45도 코너일 경우에, 이 각도가 45도 코너인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붕 또는 바닥에 단열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외부 또는 내부에 뭔가를 올려놓을 때 쓰는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개구부에 콘크리트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그러면서 단열을 보강해주는 그런 블럭들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뭐 메이커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다른 종류의 블럭들이 나옵니다. 또 블럭도 이렇게 완성품으로 된 블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웹과 EPS 폼을 따로 공급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메이커마다 디자인도 다르고 공급하는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런 블럭의 종류라든가 또는 이런 건설 과정, 이런 것들은 미국의 빌드블럭사, 제가 수입을 한 빌드블럭사의 매뉴얼에 따라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이나 이런 거는 뭐 메이커에 따라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블럭을 쌓는 것을 보시면은 밑에 있는 그림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벽을 쭉 쌓아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레고 블럭 쌓는 것처럼 똑같이 쌓아 나가는 겁니다. 이 뒤쪽에 있는 블럭들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EPS 블럭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벼워서 굉장히 쉽게 갖다가 그냥 끼워 넣으면 되는 건데, 코너에는 이런 식으로, 이 코너에는 한쪽 면이 짧고 한쪽 면이 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은 긴 면이 이쪽을 향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윗단을 쌓을 때는 긴 면을 이쪽으로 배치를 해서 서로 물려주는 힘으로 해서 꽉 잡아줄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벽면이 다 쌓는 것이 조립이 다 되면은 여기다 이제 철근을 배근을 하고, 철근을 배근한 상태에 마지막으로 콘크리트를 부으면은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은 벽체가 완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골조 구조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골조 구조별 특성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교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지, 이것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런 비교의 관점을 제가 직접 혼자서 집을 지을 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정리한 것인데, 이것은 집을 직접 짓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와 닿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완전 전문가들에게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의견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집을 짓는다는 관점 하에서 제가 주관적으로 비교한 그런 요약이 되겠습니다. 일단 단열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골조에서 우리나라의 요구하는 기준을 다 맞출 수는 있습니다. 단지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내단열과 외단열을 별도로 추가적으로 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목조나 경량 철골, IC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단열 기준을 전부 충족시킬 수 있는 골조가 되겠습니다. 반면 기밀과 열교 같은 경우에는 목조나 경량 철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짓는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접합 부위가 많기 때문에 접합 부위를 통해서 기밀이 파괴될 경우가 있겠죠. 완벽한 기밀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목조와 경량 철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완벽하게 기밀을 만들기 어려울 것 같다. 반면에 철근 콘크리트나 아니면 ICF 단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기밀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열교 같은 경우에는 경량 철골 같은 경우에는 열교를 거의 피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목조 같은 경우는 스터드 때문에 열교를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도 내외 단열을 완벽하게 한다면 열교는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ICF는 열교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비용 특히 자재 면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한다면은 여러 가지 자재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인력 관련된 측면에 있어서는 목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목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완벽한 집을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비용이 아무래도 인건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량 철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용접에 있어서 굉장히 용접 자체가 구조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그런 구조의 강도를 결정하는 용접을 직접 한다는 것은 좀 위험 부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외부 인력을 쓴다면 아무래도 인건비 비중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외부 인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굉장히 높을 거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ICF는 제가 직접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인건비 부분을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기간은 아무래도 목조나 경량 철골 같은 경우는 빠르지만, 콘크리트나 아니면 ICF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양생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수 부분은 아무래도 연결 부위가 많은 그런 구조일수록 누수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나 ICF 같은 경우에는 연결 부위가 없이 하나의 시멘트 벽체가 배리어를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수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결로 같은 경우에는 내외 단열이, 특히 외 단열이 잘 돼 있으면은 결로는 상당히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결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생 가능성이 달라지는데, ICF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방음 같은 경우에도 철근 콘크리트나 ICF가 콘크리트 때문에 좋을 것이고, 그렇지만 나중에 구조를 수정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콘크리트나 ICF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콘크리트를 깨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조나 경량 철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쉽게 구조의 변경, 예를 들어서 창문을 추가로 낸다든가 아니면 문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목조 같은 경우에는 목공 장비, 경량 철골 같은 경우에는 용접,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철판을 자르거나 하는 그런 철판 가공 장비가 필요하겠죠.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진동, 그러니까 공기를 제거해주는 진동 장비, ICF도 마찬가지로 진동 장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전문성 같은 경우는 목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필요로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밀과 열교를 차단하는 그런 그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경량철골 같은 경우에는 용접이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그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문가가 필요하죠. 이 거푸집을 쌓는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푸집을 터지지 않게, 그 다음에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맞춰서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가 무조건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반면에 ICF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집 짓는 것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그 골조를 구조별로 제 주관적으로 비교를 했지만, ICF가 저에게는 가장 적합한 공법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집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골조 선택에 있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봤을 때, 더 요약해서 보는 거죠. 혼자 집을 짓는 기술적인 난이도는 ICF가 가장 가능하고, 경량철골도 물론 가능합니다. 단열 같은 경우에는 두께는 목조 같은 경우에는 스터드 폭이 단열 두께가 되겠죠. 그래서 14cm로 되어 있는데, 경기권에는 14cm보다 조금 더 두꺼운 단열 두께를 요구를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추가적으로 외단열을 해야겠죠. 이때 단열재는 대부분 요즘 글래스홀이라든가 하는, 때에 따라서는 폼을 쓰는 연질폼, 경질폼 이런 거를 쓰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밀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추가적인 단열이 필요로 하고, 글래스홀이라든가 연질폼, 경질폼 등의 단열재를 쓰게 됩니다. 경량철골 같은 경우에는 샌드위치 판넬로 하게 되죠. 이때 대부분은 PU나 또는 EPS로 되어 있는 샌드위치 판넬을 쓰게 되는데, 판넬 두께를 조절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외단열을 하지 않고 두께를 예를 들어 180이라든가 200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판넬 두께로 맞출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ICF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입한 빌드블럭사는 단열재의 두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5인치로. 그래서 경기 지역에 요구하는 단열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외단열을 추가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단열재는 고밀도 EPS가 되겠습니다. 열교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ICF가 가장 적고, 기밀도 ICF가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건축비를 경량철골을 중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경량철골이 훨씬 더 싸다라고, 직접 짓는다면요, 경량철골이 더 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자재비가 ICF보다 싸기 때문에요. 그 다음이 ICF, 그 다음에 목조주택. 목조주택은 아무래도 인건비 비중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목조주택이 비쌀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내구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철근 콘크리트가 좋겠죠. 그래서 이런 골조 선택을 기준으로 해서 내린 결론은, 셀프 집 짓기의 주요 기준을 비교해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기술적인 난이도를 보고 판단한다면 ICF가 아무래도 가장 유리하겠죠. 단열성도 ICF, 기밀 및 열교, 이것도 ICF. 그 다음에 결로, 역시 ICF입니다. 비용만 경량철골이 더 좋고, ICF가 다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ICF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기술을 습득을 하고, 이때 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수평의 확보를 하는 방식을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은 보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층과 다락의 바닥을 위한 보와 장선을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목수들의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서 이 부분도 배웠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많은 교육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자료를 보고 배웠습니다. ICF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있는데 자재를 수입해야 된다는 거였죠. 최근에 국내에서도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 제가 문의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자재비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경험도 있고 기술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수입품을
그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ICF 같은 경우에는 인력 사용을 최소화해야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제가 직접 시공하는 부분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ICF를 소개시켜드리고 골조를 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ICF 관련해서 집을 짓는 공정은 짧은 영상으로 만든 것들이 유튜브 상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ICF로 집을 직접 짓기 전에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